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양도성과 군사시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대문 운동장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은 경성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성운동장은 1924년 일본 왕세자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대지 22,700여 평에 건설된 경성운동장은 일본 본국에 있는 고시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종합경기장이었습니다. 이미 훈련원 자리가 평탄하고 넓은 장점이 있어 공원으로 쓰이고 있었고, 성곽이 있던 자리는 경사진 구릉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중석을 오르막 형태로 만들 수 있어 경기장 설치에 유리했습니다.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정구장, 수영장, 마장을 둔 25,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종합운동장이 1925년 완공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일제는 조선의 종합경기장을 설립함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하나임을 내세우는 내선일체입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개최한 경기장 개장 행사는 조선신궁 봉찬 경기대회였습니다.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에 그들의 신을 봉찬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이 경기하는 내선일체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민화 정책입니다. 조선인을 스포츠에 관심을 두게 하여 항일의 기운을 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이를 역으로 이용하였습니다. 1920년 출범한 조선체육회를 중심으로 전조선 야구대회나 학교별 대항전을 개최하거나 1929년 조선일보 주최로 시작된 경평축구가 조선의 규모 있는 체육 행사로 발전해 나가는 등 체육 행사를 통한 결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운동계 양성에도 힘쓰며 민족 정신의 분출구로서 경기장을 활용하게 되자 일제는 1932년 학생 야구를 제한하며 조선인들의 스포츠를 통한 항일 정신을 흐트러뜨리려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1929년에 개최된 제1회 전조선 여자농구 대회 때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농구, 축구, 정구, 야구 등 수많은 체육 경기가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방 후 경성운동장은 서울운동장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증축과 보수 공사를 통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84년 잠실 종합경기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체육 행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국가 차원의 기념식과 정치적 대중동원 행사를 치르기 적합한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항일 정신에 이어 이제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집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운형과 김구 등 민족 지도자들의 장례식도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되었고 3.1운동 기념 행사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기사는 1961년 서울운동장에 마련된 4.19 혁명 1주기 추념식 기사입니다. 독재의 총탄과 맞서 돌진하다 쓰러진 넉 혁명의 영웅들이여 고이 잠드시는가 라는 내용으로 188명의 영정을 재단에 모시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선체육회는 해방된 1945년 서울운동장에서 더 이상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체육대회가 아닌 자주독립국가로서 전국 종합경기대회를 거행하였습니다.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개칭한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대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전국 체육대회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종합 경기대회는 한국전쟁 시기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1953년 휴전 후 다시 개최되면서 당시 스포츠 경기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 때 국가주도의 스포츠 중흥정책으로서 국난 극복, 국위 선양, 국민체력 육성, 국민정신력 함양 등을 내세우며 스포츠와 체육을 강조함에 따라 서울운동장도 국제적 수준으로의 대대적인 보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시기 가장 유명했던 대회는 바로 박스컵 축구대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인 박을 따서 박스컵이라 부르는 이 축구대회의 정식 명칭은 박 대통령 컵 쟁탈 국제축구대회입니다. 한국의 축구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호화롭게 치러졌고 해외 국가의 선수들과 경기를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수준의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기에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971년에 열린 제1회 박스컵 축구대회 영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상 역사관을 검색하시고 제1회 박 대통령 컵 쟁탈 아시아 축구대회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축구대회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며 1984년 잠실에 종합운동장이 건립되었습니다. 1925년에 건설된 서울운동장보다 최신의 운동장이면서 국제적 규격을 갖춰 지은 것이기에 서울운동장의 기능이 대거 잠실로 이동해 갔습니다. 서울운동장은 한국 스포츠 시설의 대표성과 종합운동장의 지위를 잠실 종합운동장에 넘겨주며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 동대문 운동장은 프로야구 경기도 진행되긴 하였으나 사실상 열악한 시설로 인하여 선수들의 부상과 이용자들의 불편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만 열리는 경기장으로 전락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노후한 동대문 운동장 시설과 고교 야구에 대한 관심 저하로 꾸준히 경기가 열리긴 했지만 사실상 2007년 서울시 고교야구 가을철 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더 이상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낙후된 운동장은 이미 경기장으로서의 제 기능 수행보다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2003년 축구장에 조성된 풍물시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3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청계천 상가에서 상업활동을 하던 상인들에게 세계적인 풍물시장을 다른 곳에 만들어주겠다 약속하며 이들을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청계천 상인들은 동대문 운동장 안에 축구장 트랙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1월 기준으로 약 900여 명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서울시는 동대문 운동장을 헐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점차 구체화하였고 풍물시장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2007년 야구장에 이어 2008년 축구장까지 철거되면서 동대문 운동장의 흔적은 경기장 스탠드 하나만 남고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DDP가 건설되기 전 그 자리에 있었던 동대문 운동장에 대하여 그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동대문 시장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